건강을 위해 먹고 있던 그 음식이 왜 당신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을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드시던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속 드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결코 가벼운 정보가 아닙니다. 특히 60세를 넘기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있는 음식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겁을 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병원에서는 길게 설명해 주지 않는 현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몸의 변화를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왜 예전과 다르게 반응할까? 콩팥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할까?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과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콩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조용히 겪는 장기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콩팥이 약해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식생활과 어떤 식으로 충돌하는지 의사들이 병원에서 짧게만 말해주는 그 뒷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새 차일 때는 조금 무리해도 잘 버팁니다. 기름을 조금 늦게 갈아도 길이 거칠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을 탄 자동차는 다릅니다. 같은 속도로 달려도 엔진에 부담이 오고 작은 이상도 큰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피를 걸러 노폐물을 내보내는 일을 계속합니다. 젊을 때는 이 작업을 아주 여유 있게 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콩팥 안에 있는 미세한 역과 구조가 하나둘씩 손상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도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특별히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콩팥이 나쁜 줄 몰랐다. 검사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콩팥이 하는 일 중에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문제가 되는 역할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노폐물 배출과 전해질 조절입니다. 전해질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서 전기를 흐르게 하고 근육과 심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돕는 물질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칼륨입니다. 칼륨은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칼륨이 없으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심장은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당할 때입니다. 콩팥이 튼튼할 때는 괜찮습니다. 남는 칼륨은 소변으로 내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에 들어온 칼륨을 제때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 점이 가장 무섭습니다. 몸은 이미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당사자는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조금 안 좋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 말을 듣고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조금이면 괜찮겠지. 하지만 콩팥에서는 조금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팥 기능은 떨어지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지하거나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전과 똑같이 먹고 예전과 똑같이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점점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로 갑니다. 특히 수분이 많고 칼륨이 많은 음식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오랫동안 건강이 상징이었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자연식품이고 의사들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매일 과일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 대신 과일로 끼니를 때우는 분도 계십니다. 입맛이 없을 때는 과일이 훨씬 먹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대부분 수분이 많고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한두 조각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과 빈도입니다. 매일같이 아무 생각 없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는 과일 먹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맞습니다.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문제는 늘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다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규칙하게 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나는 약도 잘 먹고 나쁜 음식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아주 일상적인 곳에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점은 수분입니다. 어르신들께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물 많이 드세요. 이 말도 젊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몸속 물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조금만 많이 마셔도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차기도 합니다. 과일은 물과 다름없습니다. 수박 한 조각, 배 한 개,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이 콩팥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젊을 때와 다르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너무 짧게 전달됩니다. 왜 다른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까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의 상식을 그대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 상식이 지금의 몸에는 맞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콩팥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문제가 생길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젊을 때 건강하던 음식이 지금의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들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특히 그 과일들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과일들, 왜 지금은 조심해야 할까? 이제부터가 아마 가장 궁금하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고 특히 콩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묵묵하게 받아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도대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음식 중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인가? 다만 한 가지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과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과일이 해롭다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와 몸 상태, 그리고 콩팥의 현재 능력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건강식이라고 믿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자연에서 나온 음식이며 기름지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을 때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시고 변비가 있을 때 과일을 더 챙겨 드시고 갈증이 날 때 물 대신 과일을 드십니다. 이 모든 선택은 젊었을 때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선택들이 하나같이 부담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드시는 과일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먹기 편합니다. 치아가 약해도 부담이 없고 포만감도 있어서 간식으로 많이 드십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칼륨이 문제입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나나를 자주 드시면 몸속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한 개 먹었다고 바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매일 꾸준히 아무 의심 없이 먹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칼륨 수치가 너무 높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음은 오렌지와 귤입니다. 겨울철이면 더 자주 드시지요. 비타민이 풍부하고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와 귤 역시 칼륨 함량이 적지 않고 수분이 매우 많은 과일입니다. 특히 주스로 마시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과일을 씹어서 먹을 때보다 주스로 마시면 훨씬 많은 양이 짧은 시간 안에 몸으로 들어옵니다.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는 이 수분과 칼륨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이고 시원하고 달아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수박은 거의 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수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수박을 먹을 때 우리가 양 조절을 잘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두 조각으로 끝나지 않고 시원하다는 이유로 계속 손이 갑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콩팥이 튼튼할 때는 이 물을 소변으로 바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에 물이 남아 돌기 시작합니다. 발목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심하면 숨 쉬는 것까지 힘들어집니다. 토마토도 조심해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채소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일에 가깝습니다. 토마토 역시 칼륨이 적지 않고 수분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생으로 많이 드시는 경우 양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몸에 좋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경계심은 낮아집니다. 이 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일이 다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종류보다도 양과 빈도입니다. 하루에 한두 조각 가끔 드시는 것은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식사처럼 과일을 드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콩팥은 쉴 틈이 없어집니다. 그 부담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한계를 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식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지금의 몸 상태에서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과일은 맛이 좋고 부담 없이 넘어가고 포만감도 덜해서 자신도 모르게 과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은 조금만 드세요. 하지만 이 말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가 조금인지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기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일은 간식이지 식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매일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나나, 오렌지, 귤, 수박, 토마토처럼 칼륨과 수분이 많은 과일은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과 습관입니다. 셋째,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오히려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하게 즐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콩팥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복잡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해왔던 습관들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이제 과일은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선택과 조절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를 세워보겠습니다. 이제 과일은 몸에 좋은 기본 식품이 아니라 관리해서 먹어야 하는 간식이라는 인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과일을 식사처럼 드셔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 상태에서는 그 역할을 더 이상 과일에게 맡기기 어렵습니다. 식사의 중심은 밥과 반찬, 단백질 위주로 두고 과일은 하루 중 한 번 아주 소량만 즐기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까요? 모든 과일에는 어느 정도 칼륨과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얼마나 들어오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몇 조각만 드실 수 있는 과일이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 배를 통째로 하나 드시는 것보다는 몇 조각만 덜어서 드시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과즙이 많은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씹지 않고 마시는 순간 몸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분과 칼륨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일을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과일만 드시는 습관은 이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는 이 빠른 흡수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후에 아주 소량만 드시는 쪽이 낫습니다. 음식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콩팥 입장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물 역시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데도 억지로 계속 물을 들이켜는 습관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몸이 붓는지, 발목에 자국이 남는지, 아침에 얼굴이 유난히 부어 있는지 이런 신호들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해 왔을 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콩팥이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극단으로 가면 문제가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낙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고기보다는 부담이 덜한 단백질을 선택하고 양을 줄이되 완전히 끊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콩팥과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루아침에 다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식습관을 갑자기 완전히 바꾸는 것은 몸에도 마음에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늘부터 과일을 절반으로 줄이고 다음 주에는 빈도를 줄이고 이렇게 천천히 조정하셔도 충분합니다. 콩팥은 서서히 나빠졌고 서서히 관리해야 합니다. 급하게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콩팥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의사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내 몸 상태에서 어떤 음식이 부담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의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지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끊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서 먹는 대상입니다. 둘째, 양과 빈도 그리고 먹는 시간이 종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셋째, 물과 단백질 역시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넷째, 천천히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이미 콩팥 수치가 안 좋다는 말을 들은 분들 또는 과일을 많이 먹어왔던 분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치가 나빠졌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스스로의 몸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잡아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미 콩팥 수치가 안 좋다는데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이 있겠느냐.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젊을 때처럼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지금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앞으로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태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치가 나빠졌다면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도 대충 넘기거나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수치는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 수치 하나하나가 지금의 생활 방식이 몸에 맞는지 아니면 이미 부담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병원 검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조금 안 좋다고 말했을 때 그 말로 끝내지 마십시오. 지금 내 콩팥 기능이 정상 범위의 어느 정도인지 이전 검사와 비교해서 좋아진 것인지 나빠진 것인지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칼륨 수치와 수분 상태에 대한 설명을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관리의 출발선에 서신 겁니다. 다음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의 식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감이 오셨을 겁니다. 문제는 한두 번의 선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과일을 매일 식사처럼 드셨는지, 갈증 날 때마다 과일로 대신했는지,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자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를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미 과일을 많이 드셔온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일을 먹는 횟수를 줄이고 한 번 먹을 때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루를 거르거나 이틀에 한 번으로 간격을 두십시오.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붓기가 줄어드는지,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지, 숨이 덜 찬 느낌이 드는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부담이 줄어들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줍니다. 다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스로를 겁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콩팥 이야기가 나오면 인터넷에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접하고 불안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석, 입원, 응급실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콩팥 수치가 경계선에 있었지만 식습관과 생활을 조절하면서 수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족과 공유하십시오. 특히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혼자 참고 넘어가는 순간 관리는 어려워집니다. 이건 약한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몸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열심히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변화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인정하고 지금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지금의 몸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지금의 몸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하며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수치가 나빠졌더라도 관리의 의미는 충분히 있습니다. 둘째, 검사 결과를 이해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셋째, 과일과 수분, 식습관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넷째, 불안보다 관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은 여러분의 콩팥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지켜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